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FOMC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현지 시간으로 10월 30일 미국 금리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오늘 첫 소식 FOMC 관련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ree rate cuts in a row. 3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투자자들은 이것이 사실이길 희망한다라는 CNN의 보도인데요. 앞서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린 바 있죠.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최되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FOMC 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을 94%나 넘게 바라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를 우려해 보험성 금리 인하, 즉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한 부양책으로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NG은행은 내수 시장이 약화되고 또 임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수개월 내에 더 많은 대응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는데요. 이처럼 일부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뿐만 아니라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보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앞으로 더 격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입는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바로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수출이 줄었지만 베트남은 오히려 미국행 선적이 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9월까지 베트남의 수출액은 약 1,90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에 있던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 투자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베트남이 주워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을 탈출하기에는 중국의 경제나 또 제조업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또 중국의 최대 강점인 인력 측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완전히 중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의 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은 이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일본 정부가 이런 발언을 하는지 잠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1965년에 체결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맞서는 대항 조치로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원고 측의 이러한 자산 매각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 수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필리핀 당국이 보복 공격을 우려하면서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최근 IS와 연계된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필리핀 남부 지역으로 잇따라 잠입하면서 폭탄 테러가 덩달아 발생하고 있죠.
이에 따라 IS가 필리핀의 거점을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일 필리핀 마긴다나오주의 경찰청장은 IS와 연계된 단체들이 최소 5만 페소의 현금과 더불어서 수당을 미끼로 필리핀 남부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조직원으로 계속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레발로 필리핀 군 대변인은 자국민에게 수상한 행동이나 또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해달라면서 당부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